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진TV 위에서 보는 세상 이야기의 저는 시애틀 다코마 홍진입니다. 결국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14일로 탄핵됐습니다. 찬성 204, 반대 85, 기권 3. 대한민국 역사상 세 번째 탄핵이고요. 12월 3일 날 계엄 발표 이후 11일 만에 대통령이 탄핵이 됐습니다. 근데 이 탄핵이 어쩌면 예정된 탄핵인지도 몰라요. 왜? 첫 번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겼잖아요. 청와대를 국민한테 개방하고, 그때만 해도 국민들이 기대를 걸어서 뭔가 틀려지겠지. 5년 동안 굉장히 국민들이 정치에 휘달렸으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을 선택한 거니까. 그런데 별모 신통이었어. 그걸로 끝났어. 청와대 개방하는 걸로. 그리고 용산을 옮겼는데 그것부터가 벌써 좀 뭐랄까 좀 덜 성숙된 생각이었어. 왜? 몇천억 국민 혈세를 몇 천을 들여서 굳이 용산으로 옮길 필요가 있었던 거야. 청와대를 놔두고 천공이 했다면 천공. 근데 이상한 거지. 천공이 이런 건 이 탄핵 같은 걸 예상을 못했던 모양이지. 물론 뭐 유고의 경우에도 이 점성수사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대통령들이 의견을 받을긴 써긴 써요. 근데 저 정도로까지 이게 의지하지는 않지. 아주. 그러면서 이 야당하고의 줄다리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상정할 때부터 그래갖고 탄핵 소추가 25번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22번의 거부권을 행사하고, 계속 야당하고 거부권 탄핵 하다가 그 중에 해병대 최상병 사건이 나면서 특검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특검을 거부권하면서 그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이종석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보내요. 잘랐어야지. 대사로 보내갖고 국민 여론이 너무너무 안 좋아지니까는 다시 불러들였어. 왜? 뭐 이유도 이상해. 그것도 미워 같지 않은 이유, 뭐 원래 예정에 잡혀 있는 거있기 때문에 컴퍼니 휴일을 하러 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솔직히 눈 가리고 왕 오는 거지.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한테 명품백 사건이 또 터집니다. 그래서 또 특검을 또 반대를 해. 이게 반대가 무조건 특검 거부권, 특검 거부권. 오직은 22번을 거부권 행사했겠어요. 뭐 하기만 하면 탄핵 소추 거부권. 그런 와중에 그렇게 특검을 막 하고 난리 난 나중에 가장 중요한 인간, 명태균이라는 인간이 등장을 합니다. 명태균이가 누구냐? 창원에서 광부 홍보하고 그런 거 하면서 먹고 살았던 인간이에요. 그러다 어떻게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을 만나갖고 여론조사 그 컴퍼니를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국미래연구소라는 여론조사 컴퍼니를 만들어요. 창원에서. 그래서 조금 거기 뭐 시장 선거하고 뭐 선거 우수시장이나 그 선거에 좀 도움이 됐어. 그래갖고 같이 2018년도에 상경을 해서 오세훈 시장, 이준석 씨 뭐 다 만나면서 여론조작에 가담을 합니다. 냄새가 나지 이게. 응?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게 원래 그런 좀 냄새나는 인간들이 사람들의 약점을 잡아. 그러면서 그 여론조작을 하는 그 틈새에 여러 사람하고 결혼하면서 그 해왔던 말들 그런 것들을 다 녹취해서 가지고 있다가 약점으로. 그러니까 여우는 항상 굴을 두 개 파요. 한 가지를 못하면 또 한 가지로 나가는 길을 판다. 마찬가지로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살아갈 때도 고영태라는 인간이 그 지랄을 하다가 불었어.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일이 터지는 중간에 이 고영태라는 인간이 이렇게 저 명태균이라는 인간이 부른 거야. 막 내가 얘기하면 2달 안에 응? 정권 바뀐다, 어쩐다 그러면서 가장 결정적으로 오빠 사건이 터지네. 응? 이 오빠 우리 오빠가 무식해서 그래요. 뭐 어쩌고 그러는데 또 그 오빠가 아니라고 또 별명을 한 거야. 그러면서 명태균이가 하나씩 이제 지가 녹취했던 걸 이제 터트리는 거지 이제. 이게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러든 도이치 그 주가작 사건 이런 걸로 김건희 여사가 많이 지금 걸려 있는 상황. 오직은 6원이나 많이 나왔을까.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최후의 마지막 카드로 이게 계엄을 선언한 거지. 계엄을 선언한 건데 그 계엄을 선언하게 된 마지막 그 요인이 뭐냐? 바로 명태균이었다는 얘기죠. 이게 똑같아. 저번에 이게 완전히 지금 그 대자보야. 옛날에 고영태가 했던 거 그 상태 그대로 똑같이 또 명태균이가 그 지랄을 한 거야. 그래서 계엄을 선포해서 하루 만에 대통령이 탄핵이 됐어. 근데도 한 번도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진솔하게 다가가지 않았다 소리야. 물론 자기 여자 챙기는 거 좋지. 그렇지만 이건 국민의 대통령이란 말이야. 국민이 우선이었어야지. 진솔하게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갔었어야지. 한 가지도 짚고 안 넘어 국민이 대통령의 말을 이제 79%가 공감하지 않고 나머지 19%가 공감했다는 얘기야. 대통령 지지율이 19%대 이게 계엄령을 선포했어요. 왜? 이미 정치 동력은 잃어버린 거야. 그런데 예로부터 그 치사한 새끼들이 있어. 실컷 권력이 기생해서 벌어먹고 살다가 지가 좀 불리해지면은 터뜨리는 놈. 그 박근혜 대통령도 고영태라는 인물이 있었고 이번에는 또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이 또 그지랄을 한 거야. 그래서 이게 계엄의 시초가 되고 탄핵의 시초가 되고 똑같대. 아주 흡사해. 근데 그런 놈들이 뒤 발로가 별로 좋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런 놈들은 또 배신을 해. 한 번 하는 놈은 절대 인간은 한 번밖에 하는 사람 없어요. 안 하는 사람에서도 한 번밖에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무엇이든지 도둑질이고 무엇이 간에 한 번만 하는 사람 없어. 한 번 하니까 불행이지. 그래서 이번에 탄핵됐는데 예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이종석 그 장관이 호주사를 갈 때 그때가 언제냐? 한동훈이가 비상대책위원장을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총선을 총괄할 때야. 근데 이종석 장관을 호주 사사로 보내는 바람에 한동훈이 비상대책위원장이 그 깔아놓은 총선을 완전히 말아먹었어. 그래서 그래갖고 180석을 준 거야. 야당한테 국회 의석을. 그래서 이번에 이게 무너지는 계기가 됐어. 왜? 야대 여소니까. 만일에 여당 국회의원이 반만 됐어도 벌써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아마 어떻게 됐을 거야. 물론 기회가 없지는 않아. 이번 계엄령과 탄핵에서 절대 민주당도 자를 수 없습니다. 왜? 하천대 천화동인 대정원 사건 절대 죄 없지 않아요. 뭐가 있어요. 국민이 몰라서 그렇지. 국민이 알 권리를 이 사람들이 다 방탄으로 지금 치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심증 무증 다 있는데 엮을 수가 없는 거야. 예, 쪼갈 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 2명이라고. 용산 대통령 윤석열이, 그 다음에 여기 대통령 이재명이. 안 잡으는 게 아니라 못 잡으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옆에 있던 6명이나 자살을 했어요. 이 좋은 세상에서. 그 사람들이 왜 좋은 세상에 자살했을까요? 김문규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국민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은 과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우리나라 정치가 좋아졌습니까? 아니거든. 이게 아니야.
그렇다 해서 절대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다는 소리가 아니야. 너무너무 국민을 실망시켰어. 대통령을 뽑았던 국민들을 너무 실망시켰어. 그리고 아무 대책 없이 세계 역사에도 없는 그런 이상하게 무슨 공수표 계엄령을 선포했어. 국민의 의식은 이만큼인데 대통령 순위 이만큼 했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역량이 부족했다는 얘기지. 대통령으로서 그거 인정해야 한다고.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국민의 심판을 받는 거야. 이게. 물론 나름대로 이해해서 너무너무 야당에서 그러고 넘어갔다 이거지. 근데 그거 자체도 야당도 자유롭지 못해. 왜? 국민을 위한 반대가 아니고 자기들을 위한 반대했으니까. 냉정히 얘기하자고. 과연 국민을 위해서 반대했어? NO! 본인들을 위해서, 밖으로 본인 지위를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반대하고 지랄했던 거야. 이게 어떻게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지들끼리 대가리 싸움에 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말아먹으냐고. 국민들을. 이게 지금 연말이야. 12월 연말 대목 보려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지금 난리가 났어. 세계 경제가 너무너무 안 좋고 트럼프 대통령이 추우면 이 관세 때문에 어떻게 세계 경제가 변할지 몰라. 이런 판국에 계엄을 하고 탄핵을 당하고 또 뭐가 또 문제냐. 대통령으로서 자질이 또 없는 게 뭐냐. 신명한 거지. 분명히 제일 공수권자가 명령을 내면 군인은 명령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 명령 어떤 그렇든 간에. 그러면 그 명령에 불복종하면 그건 항명이야. 그래서 허락해서 했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안보 공백이에요. 별이 30개가 떨어졌어요. 수방사령관, 왕첩사령관, 계엄사령관 다 지금 직무정지됐어요.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군 통수권자 대통령이 지금 하나 됐지. 군 28개의 별들이 지금 직무정지지. 만일에 뭔 일 있으면 지휘체계가 없어요. 갈팡질팡 말은 다 한다고 그러지. NO! 힘든 거예요. 이렇게 왔다고. 국민들 이번 탄핵이 문제. 탄핵 제가 다 걱정이에요. 탄핵 때 헌재 재판도 받아야 되고 모든 것들이 지금 주판을 열심히 양당에 놓고 있고 여당도 여당대로 주판을 놓고 있고 야당은 야당대로 또 주판을 놓고 있을 거라고. 근데 그 또 중간에 법무라든가 검찰에서는 왜 이렇게 또 속도가 빨라. 내가 볼 때는 또 줄서기 하는 것 같아. 잘 보이려고.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빠르지 않았거든. 갑자기 출국정지 난리 났어. 그렇게 빨리 일이 일사천리로 될 수가 없어. 갑자기 그렇게 우리나라 그 모든 행정 시스템이 빨라졌더라고. 그것도 냄새가 좀 나. 내가 볼 때는. 아무튼 국민들요. 이 탄핵의 끝이 아니에요. 탄핵 뒤에 오는 후폭풍이 더 무섭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난 다음에 과연 그 뒤에 정치가 5년 동안 편안했습니까? 아니거든요. 밖에서 볼 때도 아니었고 안에서도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진짜로 정말로 정치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해서 요즘 누가 유행어대 자정엇이라고요. 진짜 국민을 위한 정치가인가? 안 그러면 자신을 위한 정치꾼인가? 내가 정치가인가? 한번 판단해 보시라고. 정치하는 분들. 그 뽑아지는 국민들도 정치꾼을 뽑을 것인가? 정치가를 뽑을 것인가? 심사숙 것이고. 아무튼 지금 대한민국은 혼돈입니다. 혼란이고. 옛날에도 그렇고 항상 그렇듯이 국민들이 우리 지혜로운 국민들이 잘해낼 거라 믿는데 아무튼 그 국민들 이 탄핵 이후에 진짜 누가 나라를 이을 것인가 어떤 것이 나라를 이을 것인가 한 번쯤은 고민하시고 판단하시고 이제는 정치가대로 뽑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 말은 많지만 저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쯤에서 하고 싶은 말 맺을까 합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구독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